미루는 게 습관이 되면 행복도 미룬다. 미루는 것이 습관이 되면 행복도 미루게 된다. 짧게는 가고 싶은 곳,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미룬다. 일단 돈부터 벌자고 생각하거나 성공하면 하겠다고 다짐한다. 길게는 꿈과 목표, 건강도 먼 미래로 미루어 두고 그걸 바라보면서 산다. 다음 달부터 운동해야지. 내년엔 여행 가야지. 훗날 부자가 되어야지. 언젠간 꿈을 이뤄야지 하면서 말이다. 미루는 것들이 쌓이면 결국 행복도 미뤄진다. 그러게 대개가 현재를 불쌍하게 산다. 하루하루가 참고 버티는 나날이다. 이처럼 미루는 행위는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다. 미루는 행복 말고 지금 행복해야 한다. 미래의 목표들을 지금 당장 이루라는 말이 아니다. 그건 현실성이 떨어진다. 미래는 미래대로 충실히 그리면서 현재가 불행하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달력을 펼쳐 날짜를 정하여 계획을 짜는 것이 도움이 된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지, 또 얼마를 소비할지 정한다. 그러면 하고 싶은 것들을 실천하면서 현재의 불행도 막을 수 있고 미래의 목표를 방해하는 과소비도 막을 수 있다. 작은 계획과 작은 용기를 곁들인 실천, 지금의 행복을 소소히 누리는 방법이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나 역시 완벽하지 않다. 그러니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휘청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내가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타인도 알고 보면 크고 작은 결핍과 결함이 있다. 나를 보듯 남을 봐서는 안 된다. 애초에 시선이 다르다. 나는 자기 자신을 매일 직접 보고 겪고 느끼고 알지만 내가 타인을 보고 알 수 있는 점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남에 관한 건 남이 보여주는 모습밖에 없다. 더 알고 싶어도 타인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찰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365일 24시간을 관찰한다고 한들 속마음과 감정까지 알 수는 없으니까. 내가 나를 보는 시각과 내가 타인을 보는 시각은 근본부터 다르기에 별개의 시선이 필요하다. 나의 모자람이야 스스로 관찰하기 때문에 속속들이 보이기 마련이지만 타인의 모자람은 본인이 아닌 이상 보이지 않으니까. 고로 누가 완벽해 보인다면 그건 착각에 불과하다. 공개된 면과 볼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이라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다. 유명한 스타들도 SNS의 우울한 모습이 아니라 화려한 모습만 담아 올리지 않던가. 의도된 연출인 화려한 장면만 보고 현혹되어선 곤란하다. 자주 휘청이고 어딘가 모자란 자신이 못나 보일 수 있지만 누구나 그런 것을 유달리 자책할 이유는 없다. 착해 빠진 호구. 착해 빠져서 호구라는 말을 듣는 당신이 좋다. 남들처럼 영악하게 살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때묻지 않은 순수를 간직했다는 뜻이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호구란 말은 오히려 칭찬이다. 남들보다 물질적으로는 손해봤을지는 몰라도 마음만큼은 남달리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의미다. 때가 묻기는 쉬워도 때묻지 않기란 몹시 어렵다. 초심을 잃긴 쉽지만 지키기는 매우 어렵듯이 말이다. 야가 빠지고 영악하게 사는 사람이 가득한 곳이 바로 사회다. 남 탓만 끊임없이 하는 이곳에서 어떻게 하얀 마음을 지켜왔나. 어째서 그들에게 물들지 않고 그들과 다른 태도로 살아왔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들처럼 약삭파는 편이 좀 더 편하고 빠른 길이라는 걸 알게 되지 않던가. 그런데도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 없이 바르고 고든 심지를 지켰다. 그 우직함이 잔잔한 울림을 준다. 타인에게 상처를 주느니 차라리 자신이 상처 입는 사람. 주위에서는 미련 곰탱이라 불렀을지 몰라도 순백색인 사람. 당신이 우직하게 걸어온 삶은 투명하고 옳다. 정신없이 살며 놓치는 것들. 정신없이 산다. 창문을 넘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따스하다고 느낄 새가 없다. 맑게 개어서 높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가 없다. 든든하게 속을 채워준 아침을 거르고 그저 나가기 바쁘다. 나서는 길 발치에 피어있는 들꽃들을 볼 틈이 없다. 철새들이 찾아와 높이 쥐저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아침 공기를 마시지만 아무런 상쾌함을 느끼지 못한다. 어제와 모든 것이 다르지만 어제와 모든 것이 같다고 느낀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루의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한다. 오늘도 하루의 아름다움과 작은 여유와 거기에서 오는 소소한 만족을 놓치며 살고 있구나. 아니, 매일 보고 듣고 있으면서 실은 아무것도 보고 듣지 못하고 있구나. 사실 이런 여유들은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데 고작 3분 정도의 머무름인데 그 사색의 시간을 아낀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잘 사는 인생인 것도 아닌데 그럴 여유도 없이 뭘 그리 쫓기며 사는 걸까? 스스로 일시 멈춤할 줄 알아야겠다. 말이 앞서는 사람은 싫다. 말이 앞서는 사람은 싫다. 너에게 잘할 거야. 앞으로 내가 잘할게.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줄게. 이런 말들을 100번 하는 사람보다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좋다. 그게 정말로 잘하는 거니까. 잘한다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다. 이 점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말 대신 행동한다. 근데 모르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만 한다. 잘하겠다는 말 한마디에 기대하고 설렜는데 막상 말로 그치면 도리어 역효과다. 기대한 만큼 실망으로 바뀌는 것이 사람의 통상적인 심리이기 때문이다. 지난날 연인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주위의 많은 이들에게 말만 앞섰던 사람은 아니었나 곰곰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호감이 없는 상대에게 말이 앞서는 경우는 드물다. 호감을 사고 싶은 사람에게 말이 앞서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이미 상대에게 호감을 품고 있고 상대의 호감과 신뢰를 얻고 싶으니 마치 공약처럼 여러 가지 다짐과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는 거다. 이를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현명하다. 그게 호감과 신뢰를 얻는 진정한 방법이니까. 기분이 안 좋을 때 즉시 효과 있는 3가지 대처법. 첫째, 잠. 인간은 깨어있는 동안 뇌에 노폐물 찌꺼기가 쌓이게 되는데 이를 말끔히 청소해주는 것이 바로 잠이다. 우울할 때 잠을 깊이 자고 난 다음 날이면 현실은 크게 달라진 것도 없는데 어제보다 덜 우울하고 차분해진 기분이 든다. 자는 동안 뇌가 온전히 회복에 집중한 결과다. 둘째, 산책.
많은 논문과 책을 통해 산책이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간은 걷기 시작하면 중추형 발생기 CPG가 활성화된다. 이 CPG가 활성화되면 뇌에 휴식을 주고 과부하를 막는다. 산책이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고 안 좋은 기분을 환기하는데 탁월한 이유다. 셋째, 독서. 영국의 서섹스 대학교 인지신경심리학과 연구팀은 하루 6분의 독서로 스트레스가 68%나 감소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독서는 뇌를 활성화하고 심박수가 낮아지며 근육의 긴장이 풀어지고 충동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마음이 힘들어서 잠이 안 오면 산책을 하고, 산책할 힘이 없으면 독서를 하고, 책 읽기가 지겨우면 잠을 청하자. 셋 중에 하나만 해도 기분이 한결 나아질 것이다. 평범한 하루가 근사해지는 방법. 좋아할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지극히 평범한 하루가 근사해진다. 그 대상은 생물이어도 좋고 무생물이어도 좋다. 연인이든 짝사랑이든 연예인이든 반려동물이든 작품이든 책이든 음악이든 또 드라마든 스포츠든 캐릭터든 아바타든 게임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그저 마음을 쏟아내 아낌없이 좋아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다. 그 사실 하나로 하루가 설레고 상상보다 커다란 위안을 얻는다. 입버릇처럼 내뱉는 삶에 낙이 없어 할 때 그 낙이 되어준다. 뭔가를 좋아하는 일 자체가 꽁꽁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가수와 또 배우의 복귀가 얼마나 설레고 기대되던가. 좋아하는 드라마의 다음 편이 얼마나 기다려지던가. 좋아하는 영화의 개봉일, 선수의 경기일, 작가의 차기작 출간일이 언제인지 몇 번을 확인했었나. 아끼는 친구를 보려고 시간을 비워두지 않았었나.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려고 모든 일을 뒷전으로 미루지 않았나. 그것이 좋아하는 마음의 힘이다. 그곳이 바로 행복이 드나드는 길목이다.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다. 당신이 있어 다행이다. 남은 나를 단단한 사람으로 보겠지만 실상 속은 그렇지 않다. 쉬이 부러지고 꺾이고 비틀린다. 곧지 못하고 울퉁불퉁한 마음의 날이 많다. 나름대로 곧고 튼튼하게 중심을 지키며 살다가도 어느 날 안 좋은 일이 닥치면 흔들리기 시작한다. 어찌어찌하여 잘 넘길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 넘기지 못할 때면 걷잡을 수 없이 흐트러진다. 감정 기복이 심한 날이 잦아진다. 괜스레 짜증이 나고 하는 것마다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심통이 난다. 열등감이 차올라서 자책이 심해지고 타인이 밉게 보인다. 작은 실망을 크게 여기게 된다. 무엇을 해도 안 될 사람처럼 심각하게 자책하는 것이다. 잘난 사람을 보면 괜히 질투와 시기심이 생긴다. 굳이 밖으로 내뱉지는 않지만 마음속에선 어떻게든 깎아내릴 만한 이유를 찾는다. 이처럼 못난 날의 내가 잘난 날의 나보다 많다. 그런 나를 엇나가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건
당신이 곁에 있어서다.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라서 참으로 다행이다. 시간을 내어주는 것, 생명을 내어주는 것. 시간을 내어주는 것은 생명의 일부를 주는 것과 같다. 생명은 단순히 살아서 숨쉬고 움직이는 것만 뜻하지 않는다. 사람으로서의 생명이란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뭘 하고 사는지가 곧 그 사람 자체이자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에게는 시간이 한정적으로 주어지고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가 삶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시간 낭비는 가장 아깝고 화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을 낭비하는 것과 같으니까. 의미 없고 쓸데없는 대상에겐 전혀 내어주고 싶지 않은 유일무이한 자산이다. 가급적 귀한 사람과 귀중한 일에 쓰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귀한 것이 대단히 특별한 것은 아니다. 진정으로 뭘 한다면 그게 곧 귀한 것이 된다.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 마음이 동할 만큼 보고 싶은 사람, 자신에게 뜻깊은 일, 자꾸만 하고 싶은 일, 이처럼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원하는 것들 말이다. 타인이 보기에 소소하거나 하찮을 수 있다. 비효율적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건 타인의 시선일 뿐, 나 자신에게 귀한 것이 100번 맞다. 생명은 귀한 것이기에 귀한 곳에 써야 한다. 뭘 내려놓아야 마음이 편해질까? 상담이나 위로를 받을 때 내려놓으면 편해진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한데 종종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모를 때가 대부분이다. 편해지고 싶건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과하고 지나친 것을 내려놓으면 된다. 과하게 집착하거나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 말이다. 온종일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일, 생각이 골몰이 빠져들게 만드는 상대, 깊이 상처받은 심한 말, 어찌할 수 없는 괴로운 상황,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불쾌하고 짜증나는 태도, 모욕감을 준 사람 등등. 이처럼 다양한 것들이 지나치고 과한 것이 될 수 있다. 그것들의 공통점은 나를 힘들게 한다는 점이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정신적으로 아프게 한다. 이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 계속 생각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내려놓는 방법은 에이, 그러든 말든, 에이,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이는 뻔뻔한 태도가 아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방어이다.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피해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단호한 태도가 필요한 것이다. 가해자는 상대고 피해자는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사랑받고 싶은 마음. 누구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사랑을 원하고 갈증을 느끼고 외로워하는 마음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것이다. 사랑은 숨과 같아서 매 순간 필요하다. 숨을 쉬어야 생명이 유지되는 것과 같은 진리이다. 그 당연함을 나이가 많은 어른이란 이유로, 나이가 어린 아이라는 이유로, 오래된 연인의 권태기라는 이유로, 세월이 잔뜩 흘러버린 부부라는 이유로,
사랑받지 못한 채 참고 살아야 한다면 옳지 않다. 살다가 보면 여러 서러운 일을 겪지만 알고 보면 사랑받지 못한 서름이 바탕이 될 때가 많다. 별거 아닌 일에 예민하게 굴고 짜증을 내기도 한다. 알아주는 이가 없으니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서러워서 눈물부터 쏟기도 한다. 심각한 일이 아닌데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감을 잃고 방황하기도 한다. 쉽사리 범죄나 나쁜 유혹에 빠지고 물들고 어긋나기도 한다. 정신적으로 문제를 겪고 불면증에 시달리며 약에 의존하기도 한다.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이 사랑의 결핍으로 인하여 발현되는 경우가 많다.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다. 사람은 온기가 필요하다. 무너져 내릴 듯 힘들어하면 말없이 들어주고 안아주길. 이미 혼자 숱하게 견디고 견딘 끝에 무너지는 거니까. 안 보이는 곳에 숨어 버티고 버티다가 이젠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곳에서 우는 거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대고 싶은 날이 있는 법이다. 혼자선 도저히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날. 그런 날 은근히 바라게 된다. 먼저 연락 오는 사람이 있었으면. 힘듦을 알아주고 조심히 다가와 줬으면. 아무 말 없이 안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셀 수 없이 잘 참아왔다. 한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날도 있다. 그런 날 따뜻함이 절실해진다. 사람은 온기를 그리워하고 온기에 위로받는 존재다. 그래서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을 때 안기기부터 한다. 자기도 모르게 양팔을 벌리고 뛴다. 마찬가지로 양팔을 벌린 부모에게 쪼르르 달려가 안긴다. 본능적으로 포옹이 좋은가 보다. 따스한 체온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니까. 한기가 되는 외로운 날이면 몸소리치게 고독감이 배가 된다. 외톨이, 외로움, 차가움, 추움. 이 단어들은 묘하게 닮아 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온기를 빼앗아가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별 수 없다. 속에서 온기가 더는 솟지 않으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받아야지. 귀찮아할수록 잃는다. 귀찮아하면 할수록 많은 것을 잃는다. 세심한 정성이란 의외로 어려운 일이다. 사람은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귀찮기 때문이다. 하루의 시작인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가 귀찮다. 일어나서 바로 하는 스트레칭과 운동이 귀찮아서 미루게 된다. 아침밥을 차려 먹기 귀찮아서 건너뛴다. 샤워도 귀찮아 대충 씻는다. 등교나 출근길도 귀찮고 싫어서 억지로 꾸역꾸역 나간다. 일상이 이러할진데 인간관계는 오죽할까. 휴대폰에 저장된 수십 수백 명에 달하는 지인들의 생일, 기념일, 축하할 일을 모두 기억하고 챙기는 건 엄두가 나지 않는다. 연애도 또 결혼도 마찬가지다. 초기엔 정성을 쏟다가도 익숙해지면 점점 사소한 걸 챙기지 않게 되고 연락마저 귀찮아한다. 알아서 알아주겠지 싶은 생각으로 생략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이다. 운동을 귀찮아하니까 건강을 잃고
일하는 것이 귀찮으니 발전이 없고 사람 챙기는 걸 귀찮아하니까 사람을 잃는다. 잃기 싫다면 귀찮아해서는 안 된다. 정성이란 아무리 귀찮아도 참고 꾸준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어도 자기 자신과 소중한 사람에게만큼은 정성을 쏟을 줄 알아야 한다. 네, 안녕하세요. 현준입니다. 오늘은 김다슬 작가님의 10번 잘해도 한 번 실수로 무너지는 게 관계다 읽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김다슬 작가님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책을 낼 때 다슬 작가님한테 추천사 좀 써주시지 않겠어요?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흔쾌히 또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다슬 작가님이 그때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문장엔 온기를 담을 수 있다. 현준의 문장엔 따스함이 담겨있다. 그의 목소리처럼 그의 문장 역시 기분 좋게 느껴지는 이유다. 나는 차가운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차가움은 체온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신경을 곤두서게 하고 긴장하게 하고 잃고 하루를 지치게 한다. 반대로 따뜻함은 긴장을 완화해주고 마음을 녹이고 지친 하루를 쉬게 한다. 현준의 따뜻한 문장이 풍성한 사과 바구니처럼 담긴 이 책이 바로 그렇다. 아무도 위로해주는 이가 없을 때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온화한 친구가 미소를 지으며 손짓하는 것 같다. 그 덕분에 내 속에 간직했던 온기가 더 길어졌다. 온기를 잇는 작가 현준에게 라고요. 그렇게 써주셨어요. 정말 과분한 평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되게 민망해지는데요. 아무튼 되게 좋았고요. 감사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책이 다슬 작가님의 두 번째 책이에요. 이 책을 한번 끝까지 다 보고 나서 느낀 감정은 정말 어떻게 사람 마음을 이렇게 잘 알지? 하는 생각이었어요. 핵심을 어떻게 이렇게 잘 찌르지? 하는 생각. 정말 필요한 말들만 군더더기는 다 빼고 필요한 말들만 적어놓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왔다가 나가신 것 같아. 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죠? 다들. 그래서 이 책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제가 너무 공감이 되었던 부분들을 읽어드렸어요. 맞아 하면서 읽었는데 미루는 게 습관이 되면 행복도 미루게 된다 라는 말도 참 너무 좋았어요. 예, 맞아요. 다음에 행복하지 뭐 일단 이것만 끝내고 일단 이거 한 번만 일단 하고 즐기는 건 그 다음에 해도 되니까 도태될지도 모르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이 미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조금씩 이런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지금 너무 많이 미루고 있는 건 아닐까? 사람은 내일을 사는 게 아니잖아. 이 순간을 사는 건데 내가 너무 미래만 바라보며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지금의 행복을 미래로 유예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때가 오면 정말 행복해질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느껴질 때마다 내가 지금 너무 무리하고 있다는 게 느껴질 때마다 아니야 하면서 스스로에게 제동을 거는 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꼭지도 좋았어요. 또 어느 작가님은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예전에 한번 정확히 누가 썼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사람의 삶은 찬란한 순간만 찍어놓은 한 컷의 사진이고 내 삶은 24시간을 촬영한 지루한 동영상이다 라고 했던 말, 이런 뉘앙스로 했던 말이 제 기억이 나거든요. 너무 공감이 됐어요. 그렇죠? 한 장면으로 그 사람의 전부라고 볼 수는 없죠. 그 한 장면은 어떤 한 행복한 순간일 뿐인데 나에게도 그런 순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그 사람의 사진도 그 한순간일 뿐이지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타인에게 너무 열등감을 느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완벽하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하면서 나 자신을 자책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살며 놓치는 것들이란 거. 저는 이사 오고 집이 원래는 오피스텔, 남양 오피스텔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사 온 아파트는 남동향이에요. 그래서 아침 해가 잘 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딱 치잖아요. 커튼을 딱 젖히잖아요. 그러면 해가 싹 들어와요.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네요. 진짜. 따사롭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한 2분, 3분 동안 그냥 멍하니 햇살을 맞아요. 그러면 참 좋아요. 아침이 행복한 건 그런 사소한 것들로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를 맞는 게 좋대요. 물론 피부에는 오래 맞으면 피부에 안 좋을 수 있지만 아침에 맞는 해는 또 저녁에 잠이 잘 들 수 있는 멜라토닌을 생성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햇빛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피부에 안 좋다고. 예. 물론 오래 맞는 건 안 좋겠죠. 근데 조금만이라도 한 10분 정도만 햇빛을 쐬면 밤에 잠이 잘 온답니다. 네. 그리고 말이 앞서는 사람은 싫다라는 꼭지도 좋았어요. 저도 예전에는 되게 말이 앞섰던 것 같아요. 막 내가 언제까지는 무조건 해줄게, 뭐 할게,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할게,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이라 그러죠. 근데 그렇게 했었는데 정작 사람 마음이 지금과 나중이 같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조금 깨닫게 된 이후로 그런 지금 감정만으로 하는 약속은 자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깊게 고민하고 결정한 거 아니면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오히려 정말 할 것 같은 일이면 저자님 말대로 꾸준히 하려고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네. 말이 앞서면 괜히 그 말이 족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요. 기분이 안 좋을 때 즉시 효과 있는 3가지 대처법도 좋았어요. 이건 진짜 뭐 100% 공감했다고 해야 되나? 저 같은 경우는 살짝 잠이 안 오는 불면증이 있었을 때 산책하고 독서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확 좋아지더라고요. 산책. 일단 하루에 10,000보는 걷자라는 생각으로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녹음을 할 게 있으면 하고 편집할 거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한 50분 정도 루틴, 하루 루틴이 50분 정도 걷기인데 제가 정한 위치를 찍고 돌아오면 딱 50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했어요. 기계적으로 나가서 기계적으로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되게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리고 밖에 공기도 좋고 참 이게 여유구나, 이게 좀 스트레스를 푸는 거구나를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억지로 나가지 않고 조금은 스트레스 풀어나가자 약간 이런 개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가 저는 책을 읽을 시간이 없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직장인들이라면. 왜냐면 직장 갔다 와서 이제 내가 할 것들을 하면 잘 시간이에요. 집안일 몇 번 하고 밥 먹고 밥 챙겨 먹고 뭐 드라마 한 편 딱 보면 잘 시간이거든. 그때 무슨 책을 읽어요. 그때는 좋은 방법이 제게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그건 정말 읽고 싶은 책이 있다면 한 권을 사요. 그 다음에 잠자리에 둡니다. 잠자리에 두고 자기 전에 한 15분씩만 읽고 자요. 자기 전에 누워서 핸드폰 보지 말고 책을 피면 그렇게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예. 잠자리에서 읽는 책이 진짜 좋아요. 저는 그래서 맨날 침대 옆에 책을 한 5-6권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 전에 한 1시간 정도 읽고 자는데
15분이라도 읽으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좋은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그 방법. 네. 또 좋았던 꼭지는 평범한 하루가 근사해지는 방법이라는 꼭지였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것 때문에 사는 그런 삶도 좋다라는 거죠. 그죠? 책이 좋을 수 있고, 음악이 좋을 수도 있고, 뭐 드라마가 좋을 수도 있고, 스포츠 선수를 좋아할 수도 있고, 연예인을 좋아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어떤 무언가를 기다리게 되는 그런 삶도 좋은 것 같아요. 전 예전에 더글로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더글로리 2가 빨리 나왔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좀 살았던 것 같은데, 그런 마음도 참 좋네요. 그렇죠? 소소한 행복이라 그러나? 그래서 공감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되게 공감이 됐던 꼭지 하나 더. 사람은 온기가 필요하다라는 거. 라는 꼭지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대고 싶은 날이 있는 법이다. 맞죠? 진짜. 혼자선 도저히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날. 그때 은근히 바라게 된다. 먼저 연락이 오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고. 근데 없더라고요. 힘듦을 안아주고 조심히 다가와줬으면. 없죠. 그죠? 아무 말 없이 안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없습니다. 농담이고요. 아무튼 이런 마음들 있죠. 가끔 진짜 술 한잔 하고 싶은데 연락하고 싶지는 않고, 연락이 왔으면 좋겠어. 갑자기 그냥 영화처럼 한잔 할까? 현준아? 이렇게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참 수동적이죠, 사람이. 근데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 때나가 아니에요. 그쵸? 딱 어떤 날, 뭐 일요일 저녁이라든지, 뭐 토요일, 약속이 없는 토요일 저녁이라든지, 뭔가 나가고 싶진 않은데 미세하게 좀 심심해. 그럴 때. 뭐 그런 거죠.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아무튼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죠? 예. 그래요. 공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책이었어요. 10번 차례도 한 번 실수로 무너지는 게 관계다. 이 김다철 작가님은요, 되게 그 짧은 문장에 뭔가 에센스를 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생각을 많이 한 후에 나온 문장들이겠죠? 그래서 그런지 깊이가 느껴지는 문장의 행연이었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따뜻하게 주무시고요. 내일도 같이 힘내봐요. 갈게요. 안녕. 바이.